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장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부원장이라고 처음 불리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저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직함은 마음에 드세요? 아니 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을 바라보는 게 단순히 한 번의 선거가 아니라 이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책이나 직위고와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헌신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제안하던가요? 네, 뭐 구체적인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막 옮기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네. 제가 여의도연구원에 과거에도 근무를 했었고 여론조사 기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당의 전략을 좀 짜내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당내에서 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지는 24시간 필리버스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위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당권파가 아니라 조금 비주류나 소장파로 분류됐던 우재준 의원이나 양양자 최고위원도 일제히 호평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지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당분간 지금 같은 기조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 개혁이나 쇄신안에 대해서 당내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정치 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공포할지 네. 아니면 제의 요구를 할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민에 조금 빠지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의석으로는 야당이 민주당에 막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의회 폭거에 대항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24시간 필리버스터처럼 결연한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 투쟁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스텝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신년에 이 쇄신안을 발표할 거란 얘기가 나오던데 네. 어떤 방향으로 의논이 되고 있나요? 일단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네. 중도 확장과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신년을 기해서 기자회견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국민들과 장동혁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이 외연 확장에 대해서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를 확장하는 게 뭔가 당내에서 시끄러운 문제를 마냥 다 덮고 넘어가는 방식이라거나 네. 또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철학 없는 좌클릭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의 정통성이나 당내 문제를 기강을 딱 잡으면서 해결하면서도 뭐 새로운 인물 영입이라든가 기조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중도 확장을 동시에 깨야 되는 것이지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무감사나 네. 징계 관련 논의를 덮는다던가 이런 식의 그냥 흐지부지하고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장동혁 대표의 스타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당 이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 안은 장동혁 대표에게 쇄신을 요구한 초재선 네. 모임에서 건의를 했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것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다만 당명 개정이 이름만 바꾸는 게 돼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외에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나 당원 당규 어떤 내용물을 바꿀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만약 당명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네. 전당원 투표든 민주적인 방식을 거쳐서 100만으로 나아가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언론에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삭제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뭐 그런 검토와 논의가 당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개혁이나 중도 확장이 어설픈 좌클릭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이나 또 소외된 분들을 더 감싸기 위한 부분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만 네.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의 철학과 완전히 위배된 기본소득 같은 잘못된 정강 정책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이 보수 정당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동의하면서 우리가 중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당원들이 이탈하는 중도 확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예찬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 만난 뒤에 장동혁 대표가 연초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누구 만나나요? 제가 뭐 누구를 알아서 네.
또는 뭐 설령 알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를테면 보수 진영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당내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있고 여러 소위 말하는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 때문에 네. 중도 확장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자 중도를 상징하고 중도를 대변하는 인물이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유연한 장동혁 대표가 당내의 어떤 기강이나 해묵은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얼마든지 만나는 인사들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차원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하기보다는 1월 이후 대표의 행보를 좀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장 큰 갈등이 지금 당내에서는 당원 게시판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뭐 이 문제는 독립적 기구인 당무감사회가 이미 감사를 시작했고요. 1차 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덮으라 말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당내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전 당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 네. 오히려 분열의 불씨를 더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가능한 빠르게 진상 규명을 해서 조속하게 털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 장해찬 부원장이 얼마 전에 이 당 안에 고름을 짜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계에서 아유 친한계가 고름이란 말이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친한계를 고름이라고 지칭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원 게시판 사태, 그 내용이 저는 고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네. 이거를 지금 덮으면 다음 총선 때 또 불거지고 네. 다음 전당대회 때 또 불거질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당이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한테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권고한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일각에서는 뭐 당의 대응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근데 쓴소리와 내부 비판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우리 당원들을 사이비 신도에 비유하거나 뭐 북한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네. 본인이 비대위원일 때 2022년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받을 때 이런 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막 옹호하셨거든요. 남의 징계는 옹호하셨던 분이 그 잣대가 자신에게 주어지니까 과하다고 하는 건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많은 언론이 이재명 일극체제다 뭐다 막 하고 네. 비판을 했지만 결국 그 일극체제로 중요한 선거들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도층이나 많은 국민들은 당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딴소리 나오기보다는 좀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정면 승부하길 바라는 민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당무감사위의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뭐 윤리위원장이 선임이 돼야 결정이 될 텐데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여상원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공석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임기를 2달 앞두고 돌연 사퇴할 당시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일부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압박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예찬 부위원장 이름도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전화 오고 이런 건 없고 예.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뭐 이게 중요한 일 다 끝났지 않느냐. 아, 그 말은 결국은 제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김종혁 그 전 최고 징계가 난 다음에 예. 그 장예찬 청년 전 최고위원이었죠. 예. 그분이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제 페이스북 전혀 관계없는 글에다가 예. 좀 아주 험한 말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후에 그 전화가 오니까 예.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예. 명예롭겠다.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좀 상당히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SNS에 뭐라고 적었길래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그분 SNS에 뭘 적진 않았고요. 제 페이스북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글을 올렸죠. 네. 근데 정치인이고 공당의 일을 하는 분이라면 지금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는 임명된 지 2달도 안 된 이용구 윤리위원장을 네. 전혀 소통 없이 교체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장동혁 대표는 여상원 위원장이 10개월가량의 임기를 다
수행하도록 어떻게 보면 참고 인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뭐 개인적으로 섭섭함을 느끼셨다면 제가 한참 후배로서 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저나 여상원 위원장이나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누구나 하루에 아마 수백 수천 개의 악플에 시달릴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공당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해찬 본장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장해찬 본장이 부산에 나왔다가 아마 한동훈 대표 시절이죠. 그때 공천 취소를 했던 적이 있죠. 네. 그때 쌓인 사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사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앵커님 같으면 사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감만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지금까지 공론장에서 또 우리 정당에서 다시 당직을 맡으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 이후 총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고 끝없는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탄핵을 주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행위 그리고 당원 게시판 같은 부분들은 제 사감과 무관하게 팩트의 영역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판단을 받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묻으면 무조건 정치 못한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네. 직전 대선 주자였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품겠다고 했다가 정치 신인급인 장동혁 대표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러브샷하고도 네. 당내에 남아있던 우군들이나 원조 측근들도 다 떠나갔거든요. 네. 김재원 최고나 원영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김문수 후보와 소위 말하는 손절 선언을 했어요. 네. 제 사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 내의 평가가 처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대를 많이 했죠, 저도. 네. 근데 정치를 하면 할수록 아, 이래서 검사는 바로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저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이 자리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나왔었는데 이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만나서 좀 속 터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필요성이? 일단 1년 동안 네.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단계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출발점이고요. 그런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인위적인 만남은 정치공학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이게 계파 갈등 때문은 아니거든요. 네. 만약 계파 갈등이라도 당원 게시판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당무감사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안 갖춰지잖아요. 네. 근데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상태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적당히 합의하자. 이거야말로 저는 정치공학적인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족이 올린 거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만나서 화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 그게 첫 출발점인데요. 그럴 수 있는 분이면 지난 1년 동안 침묵하고 묵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런 당내 갈등 문제 말고도 자,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관계를 설정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방식이 이미 죽은 권력, 지나간 권력에게 침뱉고 부관 참시해야만 하는 것이냐.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실정과 대통령이 막 공무원도 모욕 주는 방식의 그걸 뭐 넷플릭스니 제플릭스니 하는 현상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나간 권력, 특히 지금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침뱉어라, 비난해라, 부관 참시해라. 네. 저는 그 방식은 오히려 과거에 묶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끼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계속 코끼리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거에 연연하는 그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추가로 밝혔는데요.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병들이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를 한다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그냥 잘라버려요. 단순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을 군인들 통닭사들 돈도 깎아서 자기가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올리지도 않았다 이런 반론이 나왔어요. 뭐 제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견을 밝히거나 뭐 두둔하거나 옹호하거나 이럴 의사는 없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온갖 기관의 특활비를 영원으로 삭감했다가 본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다 부활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차원의 반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해찬 부원장 나왔으니까 장해찬에게 한동훈은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 듣겠습니다. 분열의 아이콘이다. 네. 저에게가 아니라 우리 당 그 누구와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또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과도 딱히 화합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뭐 화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어느 누구와도 화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모셔서 한번 물어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